안녕하세요. 광빨에 미친 자 샤인프릭입니다. 오늘은 5년 전부터 컨텐츠 신청을 해주신 구독자님의 차량을 세차해드렸습니다. 5년간 지원해주신 찐 구독자분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유튜브 각을 위해 1년을 묵혀와 주셨는데 이날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쏟아져서 의도치 않게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회색차라 멀리서 보면 티가 잘 안 나긴 하지만 가까이 보면 하부와 틈새들이 아주 더럽네요. 가장 먼저 휠 세정을 위해 용품을 준비해줬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뿌리고 휠 타이어 세정제를 폼 형태로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부터 닦아줬어요. 타이어를 닦는 게 진짜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타이어 광택제가 더 잘 발리고 타이어 갈변도 제거돼서 살짝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꾸정물이 안 나왔는데 저는 사실 꾸정물 보는 맛에 닦긴 합니다. 디테일링 브러쉬로 휠 틈새 부분도 꼼꼼히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 휠은 스포크가 너무 많아서 스포크를 브러쉬로 닦기엔 내일쯤 끝날 것 같아서 휠 밑으로 닦아줬어요. 휠 밑가 닿지 않는 틈새들은 브러쉬로 다시 닦아줬습니다. 전용 휠 브러쉬로 휠 안쪽 부분도 닦아줬어요. 휠 안쪽이 더러우면 뭔가 휠 세정을 안 한 것 같은 찝찝함이 있습니다. 휠하우스도 꼼꼼히 닦아줬어요. 휠 세정을 마치고 구정물들을 헹궈줬습니다. 셀프 세차장에서는 휠 한쪽 닦고 헹구는 게 어려우니까 고압수로 전체적으로 헹굴 때 휠도 신경 써서 꼼꼼히 헹궈주세요. 완전 땡볕 밑에서 1시간 넘게 휠 닦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잘 헹궈집니다. 이제 휠 세정을 끝냈는데 너무 더워요. 지금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그냥 휠 끝낸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에어컨 밑에서 세차한다는 게 엄청난 호사긴 합니다. 이 장소를 빌려주신 이제 ADK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휠 세정을 마치고 프리워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세차용품 회사의 스튜디오라서 웬만한 세차용품은 다 있어서 맨몸으로 왔는데요. 개꿀입니다. 좋아 보이는 전동 분무기에 프리워시도 충분히 희석해서 도포해줬어요. 차량 전체에 빠짐없이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애벌 세척 과정으로 묵은 때를 불려주고 고압수로 더 잘 헹궈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입니다. 이 프리워시 과정으로 도장면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도장면이 깨끗해져야 이후 과정에서 세차로 발생하는 스크래치를 예방하고 더 수월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시제 도포를 마치고 약 3분 정도 때를 불려준 뒤에 고압수로 헹궈줬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고압으로 쓸어내리듯 꼼꼼히 오염물을 헹궈줬습니다. 최대한 꼼꼼히 헹궈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고압이 진짜 너무 세서 쇼건 노즐에 한 손으로 헹구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청난 고압수가 힘은 들어도 오염물이 더 잘 헹궈지기에 아주 좋아요. 헹굼을 마치고 스노우 폼을 뿌려줬어요. 고압일수록 폼도 더 찰지게 나옵니다. 오늘은 말차 느낌으로 초록폼을 뿌려줬습니다. 폼을 이용해서 브러쉬로 틈새 부분들을 닦아줬어요. 처음 오염도 확인했을 때 틈새 부분들이 아주 더러웠어서 엄청 꼼꼼히 닦아줬습니다. 틈새 부분까지 깨끗해야 뭔가 뿌듯해요. 군대 때 청소 상태 체크하는 시간이 공부였는데 지금은 행보관님이 차 틈새까지 그렇게 체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관총 사수였는데 제 기관총도 부품 모두 분해해놓고 겁나 열심히 닦으며 관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차 환자의 운명이었나봐요. 와, 군대 얘기 그만할게요. 역시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네요. 어쨌든 워시미트가 닿지 않을 만한 틈새들을 위주로 닦아줬습니다. 브러쉬를 자주 헹궈주며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번 세차할 때마다 브러쉬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시미트로도 꼼꼼히 닦으면 대부분 틈새들도 어느 정도는 닦여요. 근데 저는 이 브러쉬질이 세차에서 가장 재밌더라고요. 문 틈새 부분들도 꼼꼼히 닦아줬습니다. 브러쉬질을 마치고 가장 중요한 미트질을 해줬습니다. 샴푸물을 흠뻑 적셔서 부드럽게 일자로 쭉쭉 닦아줬어요. 스크래치 예방을 위해서 워시미트도 자주 헹궈가며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행위가 있어야 결국 완벽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과 함께 샴푸물이 촤라락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워시미트로 문대는 부드러운 촉감, 거품칠하며 자세히 보는 내 차의 구석구석들, 그리고 장소를 가득 메우는 향긋한 카샴푸 향까지 오감만족 힐링 시간입니다. 거의 세차 가스라이팅 같지만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이때만큼은 모라일체의 순간입니다. 미트질을 마치고 버킷물을 버려준 뒤에 마지막 고압수 헹굼을 해줬어요. 위에서 아래로 카샴푸 거품을 헹궈줬습니다. 이때는 애벌 세척만큼 꼼꼼히 헹굴 필요는 없어요. 카샴푸 거품이 잔류할 만한 틈새들 정도만 신경 써서 헹궈주면 됩니다. 문 틈새 부분도 뭐 열어야 알지만 샴푸가 잘 남으니까 꼼꼼히 헹궈주는 걸 추천드려요. 고압 헹굼을 마치고 에어건으로 틈새 물기들을 먼저 날려줬습니다.
그때 구독자님이 간식을 사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한숨 좀 열리는구나. 네, 빵 좀 사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물이 좀 말라 있었어요. 다 물때처럼 남아 있었지만 어차피 이후 작업들을 하며 다시 한번 다 닦을 예정이라서 그냥 남은 물기만 간단히 닦아줬습니다. 드라잉을 마치고 건식으로 유막 제거를 해줬어요. 잔여 유막 제거제는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 말끔히 닦아내줬습니다. 기계로 유막 제거하면 훨씬 편하고 빠르지만 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지저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손으로 직접 유막 제거를 하고 싶었어요. 유막 제거를 마치고 발수 코팅제를 발라줬습니다. 전체 도포를 마치고 돋보있던 순서대로 발수 코팅제를 버핑해줬어요.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 잔사가 남지 않게 꼼꼼히 버핑해줬어요.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 버핑한다고 해서 뭐 발수 코팅제의 성능이 유의미하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작업이 어렵다면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 버핑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젖은 면으로 걷어내듯 1차 버핑하고 타월을 뒤집어서 깨끗한 마른 면으로 2차 버핑 해주시면 아주 쉽게 잔사 없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발수 코팅을 마치고 이 차량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석회물 자국을 지워줬습니다. 우선 산성인 워터스팟 리무버 제품을 이용해 닦아봤는데 뭐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한 조합인 컴파운드와 광택기를 이용해줬습니다. 컴파운드와 광택기로도 잘 제거되지 않아서 결국 사포로 샌딩을 해줬습니다. 천방과 삼천방 사포를 이용하고 이후에 컴파운드와 광택기로 다시 광을 내줬습니다. 항상 잘 안 지워지는 고착된 오염을 제거할 때는 안전성을 위해서 강도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테스트를 해가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높은 강도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석회물 자국은 오래 방치하면 이렇게 도장면을 파고들어서 제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묻은 즉시 닦아주는 게 좋아요. 결국 제거는 했지만 석회물이 도장면을 파고드는 자국에 일렁거리는 게 살짝 있네요. 뭔가를 닦아내느라 벅벅 문댄 것 같은 스크래치도 있어서 연마해줬어요. 고착된 크롬 물때들도 지워줬습니다. 브러쉬로 꼼꼼히 닦은 곳이지만 고착된 물때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광택기로 진입이 안 되니까 타월과 손가락으로 코파도 닦아줬습니다.
머플러 팁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우선 아까 쓰다 담은 사포로 살짝 갈아준 뒤에 컴파운드와 타월을 이용해서 열심히 광내줬어요. 완벽하게 작업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이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회색이라 잔 스크래치도 잘 안 보이고 자동 세차조차도 잘 안 한 차량이라 도장면 상태가 은근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난 국소부위들만 광택을 내려 했는데 여기저기 자꾸 스크래치가 하나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전체 광택을 할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8년이 지난 차량인데 연식에 비해서는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차 외장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지하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물때와 스크래치들 제거를 마치고 광택기를 이용해 도장면에 글레이즈라는 코팅젤을 도포해줬습니다. 글레이즈는 충진 기능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 수어를 메꿔서 숨겨줘요. 그래서 광빨이 아주 좋아집니다. 다만 방호성이나 발수와 같은 부분은 이제 그런 쪽에 중점을 둔 제품들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글레이즈 위에 또 다른 코팅젤을 레이어링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글레이즈만 발라줬어요. 이렇게 느낌 따라 코팅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입니다. 듀얼 광택기로 코팅젤을 도포하니까 더 얇고 고르게 잘 발리더라고요. 버핑하기도 너무 편했습니다. 도장면 코팅을 마치고 타이어 광택제를 발라줬어요. 이렇게 외관 세차 끝입니다. 이제 잠시 광빨을 즐겨봅니다. 이게 은색차라서 미친 듯한 광빨은 안 나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져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전 세계 이 은색 CLS 벤츠 중에서 상위 1%의 광빨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만 해봅니다. 외부 세차를 마치고 이제 실내 세차를 할 건데 핸들 알칸타라 상태가 너무 심하고 나머지는 먼지가 잔뜩 앉아있네. 와, 이건 너무 떡져서 그냥 다른 소재가 된 것 같아요. 우선 매트부터 탈거하고 토네이도 에어건으로 먼지를 날려줬습니다.
실내 틈새 먼지들도 날려줬어요. 근데 이러면 외관에 먼지가 앉을 수 있어서 이따 외관도 에어건으로 한번 불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내부터 세차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저는 맛있는 걸 먼저 먹는 편이라 그냥 외부부터 했습니다. 청소기로 남은 실내 흙먼지들을 전부 제거해줬습니다. 그리고 떡진 알칸타라와 번들거리는 가죽을 세정해줬어요. 손에 땀과 유분으로 알칸타라가 떡지고 가죽은 번들거려집니다. 근데 이 정도로 떡진 알칸타라는 진짜 처음 보네요. 가죽 세정제와 브러쉬를 이용해서 유분기를 아주 열심히 제거해줬습니다. 뭐 진짜 열심히 닦긴 했지만 솔직히 이게 복원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신기해서. 다시 새 것처럼 뽀송해진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구독자님하고 저하고 둘 다 와 이게 되네 했습니다. 맞은편도 열심히 닦아주고 핸들 주변부도 타월에 세정제를 묻혀서 닦아줬어요. 시트 가죽도 세정제와 브러쉬를 이용해 닦아줬습니다. 와 진짜 엄청 더럽네요. 등받이 부분이 특히 유분기가 심했어요. 선크림 같은 것도 많이 묻어 있어서 전후 차이가 정말 크네요. 나머지 부분들도 타월에 세정제를 묻혀서 열심히 닦아줬습니다. 실내 세차는 그냥 열심히 꼼꼼히 닦는 게 전부라서 재미가 없어요. 그저 노동인 느낌입니다. 내부 유리 스티커 자국은 타르 제거제를 이용해서 제거해준 뒤에 전체적으로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서 또 한번 닦아줬어요. 이렇게 실내 세차 끝입니다. 사실 이날 오후 2시쯤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구독자님하고 수다 떨고 뭐 먹고 하느라 거의 새벽 6시에 세차가 끝났어요. 저는 세차하느라 바빠서 뭐 덜 심심했지만 기다리는 건 엄청 지루할 텐데 계속 같이 있어주신 구독자님도 참 고생하셨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엔진룸도 열심히 닦았는데 마이크 연결을 깜빡해서 오디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쿠키 영상처럼 살짝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차 완료!